왜 낮에는 괜찮았던 내가 밤만 되면 5년 전 실수로 우는 걸까? 새벽 우울의 뇌과학. 당신의 뇌가 매일 밤 당신을 배신하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공포. 지금 이 순간 저는 굉장히 역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총도 없고 적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춥지도 않은 곳. 내 채취가 밴 이불이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로 누울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바로 내 방, 내 침대 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침대 위에서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낮에는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던 당신이 새벽 2시에 혼자 이불을 걷어차며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수십 번 되뇌입니다. 오전에는 이번 달도 잘해봐야지 라고 다짐했던 당신이 새벽 3시에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5년 전에 끝난 연애를, 10년 전에 했던 실수를, 어제 보냈던 문자, 메시지 한 줄을 반복 재생하며 자책합니다. 외부의 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은 잠겨있고 방은 조용합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운 사람입니다. 이게 당신의 문제일까요? 당신이 유독 예민한 걸까요?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려 합니다. 당신의 새벽 감성은 당신의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당신 몰래 당신을 배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파민 연구소의 도파입니다. 저는 일상 속 우리가 반연하게 여기는 심리와 행동들, 그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원인을 파헤치고 그것이 우리 삶과 정신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를 찾고 논문을 읽고 그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이 귀로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새벽 감성. 그 기묘하고 서글픈 현상의 완전 해부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분, 새벽에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잠을 못 자는 분, 다들 이런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를 궁금해하셨던 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새벽에 찾아오는 그 감정들을 훨씬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어쩌면 오늘 밤에 여러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몬의 배신, 뇌의 전원이 꺼지는 시간, 세로토닌의 퇴근 수비수 없는 꼴대에 불안이 달려든다. 자,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벽에 당신이 우울한 건 당신의 성격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유독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당신 뇌 속에 행복 호르몬이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물질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의 안전벨트입니다. 감정이 급격하게 출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판단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우리 뇌는 세로토닌 생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우리를 재우기 위해 세로토닌을 다른 용도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낮 동안 당신의 감정 꼴대를 지키던 수비수들이 전부 퇴근해버립니다. 그 빈 꼴대를 향해 불안, 자책, 후회, 두려움이 차례로 달려오는 겁니다. 당신이 막을 새도 없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낮에 당신은 세로토닌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갑옷이 있으면 웬만한 공격은 튕겨냅니다. 상사가 나를 무시했어. 기분 나쁘네. 하지만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밤이 되어 갑옷이 벗겨지면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상사가 나를 무시했어.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인가 봐. 직장 생활 이렇게 계속해야 하나? 나는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사건인데 밤에는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세로토닌 때문만이 아닙니다. 새벽에 뇌에서 일어나는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멜라토닌의 두 얼굴, 잠의 축복이자
감성의 도.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이 호르몬의 진짜 작동 방식은 훨씬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멜라토닌은 몸을 잠모드로 전환하기 위해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낮춥니다. 체온을 조금 떨어뜨리고 소화 활동을 줄이고 심박수를 느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적 판단력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멜라토닌이 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보다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낮의 뇌가 계산기라면 밤의 뇌는 감성 앨범에 가깝습니다. 이성의 필터가 내려가고 감정의 감수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낮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 줄로 정리됐던 상사의 지적이 밤에는 나는 이 일에 재능이 없는 걸지도 몰라. 아니 애초에 내가 잘하는 게 있긴 한 건가? 라는 인생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집니다. 멜라토닌은 당신을 재우려고 뇌의 이성 기능을 낮추고 있는데 당신은 그 감성적인 상태를 붙들고 인생 총정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합인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가 새벽 감성의 원인이라면 왜 어떤 날 밤은 괜찮고 어떤 날 밤은 유독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유독 나쁜 기억만 골라서 떠오르는 걸까요?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밤새 행복할 텐데. 그 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뇌라는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서카디언 리듬의 덫. 우리 뇌는 아직 동굴 속에 있다. 인류의 역사를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수만 년 동안 밤이 되면 동굴이나 나무 위에서 숨을 죽이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밖에는 맹수가 있었고 어둠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우리의 뇌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밤에는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하라. 작은 소리에도 작은 움직임에도 즉시 반응하라. 이것이 바로 서카디언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 우리 몸의 24시간 생체 시계입니다. 이 리듬은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뇌와 몸 전체의 경각심 수준을 시간대에 따라 조절합니다. 밤이 되면 이 생체 시계는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위험한 시간이다. 주변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그래서 뇌는 작은 자극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크게 들리고 사소한 걱정이 거대한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앞에 더 이상 맹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는 여전히 그 원시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외부의 위협이 없으니 그 예민해진 감각이 내부로 향합니다. 바로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자책을 향해 새벽에 느끼는 그 서늘하고 막막한 기분,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수만 년 전에 설계된 프로그램을 아직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포식자가 없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포식하면서. 자, 여기까지가 서카디언 리듬 24시간 생체 시계 이야기였습니다. 호르몬의 배신, 뇌의 시스템적인 문제.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새벽에는 특별히 나쁜 기억, 창피한 순간, 후회되는 장면들만 골라서 재생될까요? 뇌에는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다음에서 완전히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정교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소름이 돋을 겁니다. 이성의 뇌는 잠들고 감정의 뇌는 파티 중. 전두엽의 퇴근 CEO가 자리를 비울 때 벌어지는 일. 우리 뇌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두엽, 프리프론털 콜텍스입니다. 뇌의 앞쪽에 위치한 이 영역은 우리가 인간다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CEO입니다. 두 번째는 편도체, 에믹달라입니다. 뇌의 깊숙한 곳, 양쪽에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이 작은 구조물은 감정, 특히 공포와 불안, 슬픔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뇌의 감정센터이자 위디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는 이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룹니다. CEO인 전두엽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잡아줍니다. 야, 그 상사 말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그게 네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성이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됩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활성화 수준이 떨어집니다. CEO가 업무 과다로 지쳐서 일찍 퇴근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CEO가 없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전두엽의 통제가 느슨해지면 평소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과 무의식이 고개를 듭니다. 낮 동안 바쁘니까 나중에 생각해 라며 서랍 안에 밀어넣었던 걱정들이 밤이 되어 서랍이 열리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무서운 편도체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편도체의 폭주, 걱정을 공포로 바꾸는 뇌의 확성기. 편도체에는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네거티브 바이어스입니다. 편도체는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에 훨씬 빠르게, 훨씬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존 본능의 사물입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죽을 수 있지만 위험을 과대평가하면 그냥 조심하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진화는 뇌를 나쁜 쪽으로 편향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 일종의 확성기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편도체를 통과하면 부정적인 면이 증폭됩니다. 내일 발표가 있어. 발표 망하면 어쩌지? 망하면 팀장한테 혼나겠지. 혼나면 평가가 나빠지겠지. 평가 나쁘면 잘릴 수도 있겠지. 잘리면 나 어떻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 건가? 이 전개, 새벽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단 몇 분 만에 매일 발표라는 사건이 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정체성의 결론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연두엽이 있었다면 중간에 끊었을 이 연쇄 반응을 새벽의 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CEO가 퇴근하고 없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이 편도체가 기억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이 강하게 결부된 기억일수록 더 선명하게 불러옵니다. 즉, 창피했던 순간, 실패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감정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즐거웠던 기억, 칭찬받았던 순간은 감정이 비교적 잔잔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이게 바로 새벽에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만 골라서 재생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붓는 마지막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게 가장 흥미롭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추의 늪. 고요함이 뇌에게 주는 최악의 선물. 밤이 되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TV 소리, 사람들의 대화, 차 소리. 이 모든 외부 자극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요함을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뇌에게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최악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삽니다. 외부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들어오는 한 뇌는 그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외부 자극이 끊기면 뇌는 할 일을 잃고 자연스럽게 내부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기 안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꺼내보기 시작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 우미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소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입으로 올려 씹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생각이나 감정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추가 해결을 위한 사고가 아니라 그냥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반추를 하는 동안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13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단추적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자기 참조적 사고를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이 약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의 반추는 해결책을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를 100번 반복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고 당신의 감정만 더 깊이 침잠합니다. 그렇다면 이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파. 그래서 어쩌라고요? 호르몬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편도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반추도 저절로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새벽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마음 챙김의 기술. 지금은 뇌가 아픈 시간이다.
인정이 가장 강력한 처방이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벽 감성을 극복하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려는 건 훨씬 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새벽의 우울함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모든 시도가 사실은 새벽 감성을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르려는 행위 자체가 전두엽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지친 전두엽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억압에 저항합니다.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 아이러닉 프로세스 비오리이라고 합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 특정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게 의식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새벽에 무너지는 감정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뇌에 세로토닌이 부족하구나. 지금은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있는 시간이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진짜 내 판단이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이 쓴 소설이구나. 이 한 문장이 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원인을 인식하는 행위를 심리학에서는 감정 명명화, 에펙트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매튜 리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화 수준이 낮아지고 전두엽과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지금 뭘 느끼는지 언어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밤에 떠오른 결론을 믿지 마세요. 그건 호르몬 불균형이 쓴 소설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뇌의 차단기를 내리는 법, 새벽을 무기로 바꾸는 3가지 실천. 자,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서 인정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INFP, INFJ의 도어 슬램을 설명할 때 두꺼비집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전기가 과부하 걸리면 차단기를 내려야 한다고요. 새벽의 뇌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차단기를 내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밤 8시 이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이별 문자, 사직서, 오래된 친구에게 보내는 감정적인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은 새벽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새벽에 뇌가 내리는 결론은 오류 데이터입니다.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편도체가 확성기를 켜고 있는 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내일 아침에 당신이 후회할 결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면 내일 아침에도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새벽에 적용해야 할 황금 원칙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을 드는 건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두엽을 강제로 깨워 사고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SNS를 보면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비교와 판단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세 번째, 몸을 먼저 달래고 뇌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새벽의 불안을 머리로 해결하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두엽이 지쳐 있으니까요. 대신 몸에 접근하세요. 뇌는 몸의 감각에 반응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거나 천천히 심호흡을 4번 하거나 몸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심호흡은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를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편도체의 과활성 상태를 낮추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세요.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는 신호를. 당신의 밤은 패배가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이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우는 사람들, 이유도 모르고 막막한 사람들, 나만 이런가 라고 자책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새벽이 무너지는 건
당신이 마약해서가 아닙니다. 세로토닌이 퇴근하고 멜라토닌이 이성을 낮추고 편도체가 확성기를 켜고 만추의 늪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이 모든 과정은 진화가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당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견뎌낸 뇌가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지로 끄려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알아.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지금 뇌가 많이 지쳐있구나. 내일 아침에 더 생각하자.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새벽의 생각들은 아침의 빛 속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새벽 3시의 결론이 오전 9시에 그대로 유효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당신을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지친 호르몬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진심은 내일 아침 햇빛과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새벽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분에게 오늘 이 영상이 새벽에 가장 필요한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더 깊고 명쾌한 심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파이였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감사합니다.